누가 될까요? 대상은 얘들아, 연세대학교. 준비하는 동안 진짜 많이 힘들고. 네, 잠시 컴퓨터상에 오류가 나세요. 만만하게 보고 덤벼선 안 된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한 페널티. 학회 자체를 이제 하는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되게 엄청 졸리고 있어. 나만 공정위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에서 근무하는 류수정 사무관입니다. 저희 공정위에서는 매년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준비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 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로부터 모의 공정위가 도대체 어떤 대회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다들 찍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너무 처음이어서 생애 첫 유튜브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찍는 게 좀 답답한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죠. 하지만 이 방역에 철저히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촬영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저희 학회에서 어떤 대회라도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막 찾아보던 도중에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그 모의공정이라는 경연대회가 있고 한 5, 6년 전에도 저희 선배님들이 나가셔서 수상도 하셨다 그래가지고 교수님 통해서 사실 알게 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그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학회가 있어서 이제 학회 차원에서 매년 참가를 해왔기 때문에 그 대회를 참가를 원하는 친구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자연스럽게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그 학회는 내가 신입생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3학년, 4학년, 고학년이 돼서 관심이 생기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학년 제한은 우선 없는데 연세대학교는 1학년 때 송도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2학년 정도부터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기 위해서 법학을 학부 때 조금이나마 접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아마도 이 모의공정위에 참여했다라는 경력이 로스쿨 들어가는데도 큰 이제 이점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과는 다르게 소비자법 분야로 출전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학회원들끼리 모아서 나가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1학기 때 열리는 소비자법 전공이 되게 좀 인기가 많은 전공이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그 교수님을 되게 좋아하고 그 교수님도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해가지고 소비자법에 대해서 되게 다들 자긍심과 어떤 되게 열의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거 보니까 조금 만만치 않은데. 너무 어려운데 하면서 되게 많이 고생을 했던 기억가, 이론과는 달랐던 실제 모습에 다들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끼리의 네, 이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모두가 달려들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팀들도 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특히 도움이 됐던 거는 저희 팀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피시민이랑 심사관이랑 나눠서 각자 조사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되게 그렇게 하면서 또 논지를 또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공정위 심결례를 보면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심결례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법 같은 그런 소비자법과 관련해서도 심결례가 좀 없지는 않은 많죠. 저희 편이 의교서도 다 공개하니까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거가 또 저희 전공에서도 공부하기는 했었고 소비자 정책론이나 이런 법 전공 과목들이 있어서 그런 과목에서 공부했던 거랑 그리고 심결례를 저희가 또 찾아보고 논문까지도 몇 개 찾아보면서 그렇게 2차 자료들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의 리더로서 이제 어떤 갈등이나 다들 이제 힘들어서 빠지고 싶거나 그런 이제 상황들을 또 조율하고 이끌어야 되는 부담이 있었을 텐데 준비하면서 힘들었다거나 불화가 있어도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노하우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회를 막상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는 자료 조사 양이 되게 방대해가지고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공유를 하는 과정에 이제 자기가 조사한 부분에 이제 도맡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자료 조사가 조금 어려웠다는 점, 그 외에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거나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니다. 오히려
다 잘 모르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을 내세우는 친구가 없어서 이제 방향을 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방향 잡고 주제 잡는 게 제일 어렵죠. 저희도 인원이 적어서 이제 각자 한 명이 맡아야 되는 리서치하거나 해야 되는 분량이 되게 많았어서 사실 모두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대회를 임하는 마음이 사람마다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모이는 걸 좀 힘들어하고 매일매일 리서치 해와야 되는 것도 진짜 모르는 내용들을 리서치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었고 나는 진짜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는 왜 열심히 안 하지? 하는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막상 대회가 다가오고 이제 주제가 어느 정도 잡히고 할 때는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팀이 진짜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걸 모두가 다 알아서 끝까지 다들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더 열심히 그냥 서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돼서 잘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던 거죠. 그쵸. 대회 준비 기간이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참가하는 대회임에도 중간에 이제 리트 시험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리트를 치는 친구들은 그 시기 이후에 진짜 경연대회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그 앞에 영상 찍고 1차 자료를 만드는 거는 올해 리트 시험을 안 보는 친구들이 좀 담당을 해서 역할 분담을 좀 나눴는데 불화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대회 여기를 보니까요 진짜 만만치 않아요. 이제 1차 서면 요약서를 10페이지 내외로 제출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UCC 동영상을 제출해야 돼요. 그전 대본을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엄청난 시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는 또 이제 8월에 별도로 있고요. 이 대회 준비 기간이 순수하게 몇 개월? 5월에 알고 그때부터 준비는 하자 얘기해놓고 사실 이제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6월부터 거의 한 2달 반을 준비했는데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느꼈고요. 이 대회를 준비하기에는 2달 반이라는 시간은 진짜 짧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그만큼 고생을 하지 않았나. 네. 거의 뭐 여름방학은 온전히 그냥 이 모의공정위를 위해서 투자를 했네요. 이렇게 만만치 않은 모의공정위를 택한 이유는 다른 공모전에 비해서 이러한 이점이 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실제 맡아서 해보는 거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법조인이 됐을 때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많은 학생들이 여러 이제 사업 분야들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을 살려서 자기의 전공을 좀 대입시켜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모전이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회에 참가하고 수상을 하면 실제로 내가 로스쿨 진학할 때 도움이 돼요? 이 대회 준비했던 경험을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곳에 녹여서 작성을 하고 또 수상 내역을 제출한 게 또 좋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1차 심사에서 요약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10페이지에 압축적으로 사실 쓰는 것보다도 쓰고 나서 줄이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요? 네, 그 생각보다 페이지 수가 되게 한정적이어서 거기에 저희가 생각한 주제들을 다 담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는 분량을 너무 이제 무제한이라던가 뭐 20페이지, 30페이지를 하면 오히려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사실 되게 어렵고 약간 뭔가 디지털 이런 최신 이야기들을 문제들을 담다 보니까 사실 10페이지로는 거의 택도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의외네요. 사실 네, 실제로는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쓰고 또 줄여나가는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글씨체도 포인트가 크게 해서 내야 됐기 때문에 10페이지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줄이는 게. 오히려 네. 이제 이거를 자료를 다 수집하고 압축하는 게 더 힘들었다. 민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이 되게 분량이 막대하고 엄청나게 저희도 디지털적인 걸 다룬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이게 옛날과는 다르게 이렇게 새롭게 업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되게 글로만 보여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저희도 도식을 만들고 표를 만들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여서 그러면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 대회는 1차에서 받는 요약서 적정 페이지가 어느 정도면 될까요? 20페이지 정도? 20페이지요? 그럼 그거는 당장 결정하겠습니다. 내년 대회 1차 요약서는 20페이지로. 2차를 20페이지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하, 네, 피신인 10장, 심사관 10장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게 짧았나요?
네,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아. 되게 엄청 줄이고. 줄이는데 너무 힘들었다. 알겠습니다. 내년 대회에는 적극 반영할게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그거에 대한 원망은 이제 여기 3명에 받는 걸로. 10명만, 10페이지만 쓰면 되는 거였는데. 마스크 썼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또 그걸 하는데 오버가 돼서 점수가 깎이지 맞아요, 분량이 맞아요. 없다고 점수가 깎이는 구조는 아니었었어요. 네, 그래서 예리하네. 저희에게 돌아갈 비난을 여러분들, 다시. 내년도 대회가 이렇게 20페이지로 결정된 거는 다 이 친구들 탓입니다. 대회의 개요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이 UCC 동영상을 제출하잖아요. 이 동영상을 찍는데도 다들 이제 능수능란한가요?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고 저도 그 동영상 봤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촬영한 화면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네. 거의 제출에 임박해서 내용이 또 수정이 돼가지고 그걸 또 반영하느라 몇몇 친구들은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다시 찍고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작업이었습니다. 컨셉이 뉴스 같이 하는 거였거든요. 학교에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스튜디오. 네. 재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거를 빌려서 촬영을 해서 편집, 요즘 친구들 편집도 잘해요? 제가 했는데 잘하는 거는 아니어서 근데 요새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와 있어가지고 이틀을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 조금 만들었던 정 대표로서 진짜 기억이. 책임감 있게 잘했네. 그래서 제가 출연을 안 했어요. 내가 출연 안 하는데 쌤 편집하겠다. 편집을 하면서 네, 저희도 동영상을 시사 약간 프로그램 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 다 출연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찍을 사람이 없어서 주변에 친구 중에 이제 영상 전공한 친구에게 사례비를 조금 주고 이제 촬영해달라고 부탁하고 편집해달라고 부탁해서 실제 본선에서 이제 경연하는 시간이 40분이에요.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데 너무 좀 힘들었다. 시간 좀 줄여주세요라는 생각 없어요? 사실 그 40분이 내가 하면 짧고 남이 하면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거 발표하는 데는 4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사실 생각하고요. 오히려 경연은 내가 이제 준비한 대사 그대로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여서 이제 준비만 철저히 하고 이거를 좀 숙지하면 큰 문제는 없겠어요? 어려웠다. 아니면 너무 날카로웠다. 하는 그런 이제 위원의 질문이 있었나요? 그 심사위원 분 중에 한 분께서 저희가 그러면 구상한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인 거냐, 이거를 담합으로 보려면 알고리즘에 어떤 요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냐 사전에, 아니면 알고리즘 자체가 비슷하게 굴러가면서 비슷해진 형태를 보여준다고 사안을 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대회를 준비하는 내내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었어요. 마침 딱 그 네. 전공을 찔렀네요. 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한 만큼 드렸는데 사실 이게 알고리즘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를 사전에 합의했으면 이미 그것만으로 담합이고, 근데 그런 합의 없이 알고리즘 자체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비슷하게 굴러가서 담합의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하기에는 전혀 이제 심사관이 잡기가 너무 힘든 그런 케이스여서 그쵸, 입증이 어렵죠. 네, 그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모습을 그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분명히 한 분께서 되게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범위이긴 해가지고 그래 이러이러한 걸 고려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되게 만족을 못하신 것 같은 눈치였어요. 저희의 대답에. 그래서 내려오면서 너무 우리한테 그렇겠다. 가혹한 거 아니냐, 조금 학부생들이 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러면서. 그쵸. 위원님들, 네. 작년에 위원님들의 면면만 살펴봐도 거의 뭐 30년 넘게 공정거래법, 그리고 소비자법 등등에 대해서 이 경륜을 쌓으신 분들이어서 질문을 하신다면 정말 예리하셨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준비하면서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그거 무조건 아세요. 그걸 무조건 이제 파고드나요? 무조건 아셔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사실 보완을 준비를. 하던가, 보완이 안 되면 적어도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할 준비를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 저희가 모르는 거는 무조건 아시더라고요. 저희가 모를 거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오, 네, 그리고-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 학회 같은 경우는 피시민이랑 심사관을 처음부터 나눠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양쪽을 다 생각해보고 너무 어려운데 그럼 네, 오히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반박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더니 그 과정만으로도 Q&A 세션이 준비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도 논리를 갈고 닦으면서 이제 명민하게 이제 데뷔를 할 수 있었겠네요. 저희만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수님들의 노력을, 도움을 조금 받고 로스쿨 간 선배보다 보니까 뭐 이거는 민법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너네는 왜 이런 걸 지적을 안 했니?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소비자법에만 너무 놓쳤던 집중을 부분이 하다 있죠.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들께라도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가장 쉽게 우리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몇 번이고 불러서 어느 정도까지 개발했는지 들어주시고 논문도 나눠주시고 해외 논문도 읽어보라고 많이 알려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좀 특별했던 건 저희는 알고리즘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알고리즘이 사실 저희가 다 문과였어서 이게 실제로 굴러갈 수 있는 게 맞는지가 궁금해서 전산학부 교수님 찾아뵈서 와. 이런 알고리즘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가. 왜냐면 너무 터무니없으면 또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여쭤보려고 전산학부 교수님도 찾아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얻었나요? 네네, 그래도 가능하다고 요즘 기술이 잘 돼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내 거 그냥 오전에 이제 일찍 끝내고 홀가분하게 이제 오후 경연을 관람하면 될 것 같은데. 오전에 빨리 끝내고 점심 맛있게 먹고 그쵸. 나머지 친구들 하는 거 관람하니까 마음이 홀가분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두 팀은 점심도 이게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 충분히 이제 즐기질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점심시간에도 밥 빨리 먹고 모이라고 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합을 맞춰보고 또 앞에 그 경연하는 거 보면서 어떤 질의응답이 있는지 오. 그걸 참고하려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봤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겠네요. 네, 기억이 납니다. 점심시간 때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진짜 그냥 후다닥 갈비탕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고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뭘 받은 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엄청 급하게 준비를 막 했던 것 같고 앞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팀이 이제 질의응답 하고 있을 때쯤에 나가서 그쵸, 뒤에서 이제 뒤에.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질의응답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또 그럴 저희가 수 있겠네. 정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또 마음이 홀가분한 대신 가지게 되는 어떤 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뒷 순서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잘한 친구들이 이미 심사위원 분들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서 저희 준비할 때는 되게 그런 것도 신경이 많이 쓰였던 기억이 나요. 저는 사실 진짜 이 연대팀께 조금 기억이 남는 게 저희도 원래 배달앱 알고리즘을 소재가 하려고 이사예요. 했었어가지고 역시 저 주제는 무조건 나올 텐데 누가 할까 했는데 연대팀이 했고 되게 여러 개를 문제들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쟁점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보고 시간을 갈아 넣었겠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소비자학과는 진짜로 저희가 정말 모르는 분야여서 생소하죠. 저 약관으로 저렇게 준비를 할 수도 있구나. 왜냐면 저희는 사실 소비자법은 아예 안 보고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소비자법으로 저렇게 나오면 저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하고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리허설 했었잖아요. 이게 대회가 본선 경연대회 전날 리허설까지 해요. 네, 그래서 리허설을 하면서 사실 저희 앉아가지고 다른 팀 어떻게 하나 다 지켜보고 있기는 그쵸. 했죠. 네. 다들 그렇게 했었잖아요. 리허설 때는 이제 네. 위원회 Q&A는 없는 거네요? 없고 20분인가? 10분? 네, 그 정도 해서 마이크 동선 보고 각자 뭐 한마디 이렇게 해보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PPT는 잠깐 보여주시거든요, 다들. 그때 다 약간 열심히 스캔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대회 때 다른 팀들 하는 거 보면서 다른 팀들이 크게 다룬 그런 주제들을 저희는 소주제로 이렇게
다 다루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역시나 핫한 주제는 다른 팀들도 다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의 경쟁력은 이걸 얼마나 다른 이제 심결례 같은 걸로 탄탄하게 이제 논리를 짜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사를 뭐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마이크가 갑자기 안 나왔다든지 라는 그런 뭐 저희는 PPT 슬라이드를 대회 당일에 교체를 해야 됐어서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안 했더니 상당히 조바심 나는 일이더라고요. 증인석을 담당했던 친구는 대본 없이 증인으로 이제 무대에 올랐는데 그 친구가 대사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모든 그 역할에 다 이제 대본을 한 번씩은 준비를 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쵸. 모의 공정위를 준비하기 전에는 뭐 어떤 공정위의 이런 이미지나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공부하고 또 공정위를 계속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아니네 라고 생각했던 부분. 공정거래법 자체를 이제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나머지 한 학기 동안 이제 사안을 개발하면서 심결례들을 읽어왔었는데요. 법 자체만 공부할 때는 되게 제한적인 조문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그런 산업군들을 어떻게 잘 조율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심결례를 읽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직접 그걸 적용을 시켜보다 보니까 이게 법 조문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구나 또 깨달았고 또 공정위에서 실제로 이거를 잘 적용해서 그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정위 홍보요원으로 이거 내가 전혀 준 이런 뭐 스크립 아니잖아. 당장 공정위 와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솔직히 어때요? 진우나 뭐 민채. 저는 소비자법 그 수업들을 들으면서 저희 되게 소비자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공정위 심결례까지는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전공에서는. 그런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공정위 심결례가 뭐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거를 고등법원까지도 갈 수 있고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구나 라는 거를 되게 배울 수가 있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기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가보니까 막 기업 결합 얘기하시고 뭐 하도급 거래 이런 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분야가 다양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뭔가 저거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진우는 뭐 좀 더 솔직한 얘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요? 저는 사실 경제법을 그 학교에서 또 수업으로 들었었고 해서 사실 경제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주변 친구들이랑 공부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뭐 법이 이렇게 좀 허술해 보이냐라는 얘기를 사실 처음에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법이 허술해 보인다. 약간 허술하다기보다는 약간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사실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이제 벌칙으로 막 벌점표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한 걸 보면서 저희도 이제 가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리서치들을 하고 보니까 이 법이 허술하다는 건 정말 제가 법을 몰라서 한 얘기들이었고 사실은 진짜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일도 사실 되게 힘든 일이고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한 일인데 우리가 진짜 이걸 너무 모르고 있고 왜 우리나라는 뭐 기업을 규제를 못하냐 뭐 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냐 이런 사실 불평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하고 실제로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정위 다들 고생하고 엄청 대단하게 고민하고 이제 신중하게 법 집행하는 기간입니다. 좀 배역 욕심내는 친구들, 배역 역할 분담에서의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희는 딱 그 분량을 각자 문단을 다 나눠서 분량은 거의 비슷하게 했고 정확히 n분의 1. 거의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피시민이 아니라 자기가 심사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몇몇 친구들은 양보를 해서 대상이 500만 원, 우수상이 400만 원, 장려상 200만 원인데 받고 기분 좋았겠어요. 저희는 400만 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바로 현금으로.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만
친구들에게 30 몇만 원씩 이렇게 송금을 해주고 다니니까 정확히 또 N분의 1 한 거예요? 정확히 N분의 1 하고 남는 돈은 학회비로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식 한번 하고 마무리해야죠, 회식으로. 네네. n분의 2를 했는데 n분의 1 하기 전에 10분의 1을 학부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저희 기부? 아니 교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저희도 좋다. 우리도 결국에는 학교에서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20만 원 정도는 우리가 학부에다가 쓸 수 있지 하면서 인당 2만 원씩 떼서 이제 20만 원을 기부했었습니다. 네. 우리 얘기는 다 많이 한 것 같아. 이제 좀 뭐 주식 얘기, 나는 뭐가 많다. 요 정도 좀 가벼운. 주식 없는데? 저희 다 없어요. 요즘 대학생 사이에 인기래. 왜 너네는 없어? 자본금이 없어서 그것도 눈물 나는 얘기를. 이건 정말 꿀팁이다. 내년도 대회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건 알려주고 싶다라는 노하우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빨리 기간을 많이 두고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주제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도 그 2달 반 준비 기간 중에 거의 3주 넘게를 주제 선정하는 데만 3주 넘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면서도 또 약간 최근 트렌드가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데이터 뭐 이런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결 방안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제를 정하는데 사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면 그만큼 더 좋은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오래 두고 주제를 정하는 게 진짜 좀 필요한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제가 시적절하면서도 너무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대중적이지도 않은 그 적절한 수준의 주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날 리허설 끝나고 가까운 이태원에 숙소를 잡아서 친구들이랑 회식하고 회식 끝나자마자 이제 다시 다 대본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쭉 읽어보면서 서로 한 맞추고 김결래 다시 찾아보면서 또 마지막까지 보충을 하면서 또 Q&A도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서도 벼락치기가 되게 중요하듯이 그쵸. 마지막까지 대비를 잘 하시면은 그 각 팀별로 내가 이거 지금 좀 반영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경연대회 직전까지도 이게 다 반영이 되나 보네요. 네, 저희는 이제 오전 대회 전에 이제 교체하기는 했는데 그 당일날 오전에는 PPT도 수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심사관 보고서랑 피시민 보고서 작성할 때도 그 집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다 나오라고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학회장의 리더십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게 하니까 모르는 것도 바로바로 서로 물어보고 그쵸, 아무래도. 심사관 쓰는 친구는 피시민 쓰는 친구한테 나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반박해라 이런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되니까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저도 숙소 잡아서 하는 거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숙소로 하는 거는 본선 경연대회 전날인 거죠? 어차피 네네. 리허설도 있고 하니까. 그 리허설을 하고 나면 다른 팀들은 이렇게 준비 얼추 했고 우리가 조금은 부족한 게 뭐가 있을 수 있겠구나가 좀 리허설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빨리 밥 먹고 모여가지고 리허설하고 저희는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잠 안 자고 하고 진짜 한 2시간 쪽잠 자고 일어나서 막 나왔었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준비했었던 때가 엄청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리서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시민이랑 그 심사관이랑 결국에는 당연히 준비할 때 마지막에는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좀 둘 다 해야 그 약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눠버리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 무슨 마음인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하나의 주제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세분화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가 많다. 저는 굳이 말하자면 웃음이 많다? 좋네요. 네, 아주 웃음이 해픈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준비하면서 나는 진짜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는 열심히 안 하지. 그 공과 사는 좀 구분해서. 네, 아주 힘들었을 때는 제가 또 화도 많이 내더라고요. 평소에는 웃음이 많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말아먹은 학점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노력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저 혼자만의 노력도 아니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얻어낼 수도 있었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또 어떻게든 열심히 얻어내려고 하는 성격이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력 좋네요. 지우는 저는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인데요. 저는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와 기대가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서 최대치를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편이고 또 남들이 기대치만큼 해주길 많이 바라는 편이기도 하고 자기한테는 엄격해도 타인한테는 너그러워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남한테도 이만큼을 요구하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 좀 그런 면입니다. 기대가 많으면 그런 또 부작용이 근데 있을 수 이게 있어. 또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저도 도움을 많이 주려고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 이제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많은 게 아닐까요?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친구들이 정말 좋은 자산이죠. 정말 이제 이것만은 꼭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 이제 마무리 발언 각자 있나요? 사실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고 저희가 얘기한 것도 다 힘든 얘기들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노력한 거에 비해서 얻는 것도 정말 크거든요. 저희가 진짜 실제로 준비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고 커서 실제로 나중에 만약에 뭐 법조인이 되고 싶다거나 뭐 그런 아니면 경제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진짜 참여하시면 진짜 실제로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 실제로 이 문제들이 우리가 실제로 관심 가질 수 있는 분야고 실제로 그런 저희가 모의로 했던 경연대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실제로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보면 진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젊은 20대에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모의 공정위를 준비하면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소비자법이 분야가 개설이 되면은 소비자법도 굉장히 흥미롭고 많은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해줘서 소비자법 분야를 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년도 모의공정위 참여 학생들과 나눈 토크쇼였습니다. 내년도 제19회 모의공정위에서 만나요. 안녕! 어색한데? 저희도 안녕 이렇게 해야 되나요?